수능 영어 실패하는 방법인데 뭔 말이냐면, 자 봐봐, 영어가 원래는 상대평가였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수능 영어 강의를 하면 항상 말했던 게 안전한 1등급을 받으려면 100점을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언제는? 상대평가일 때는. 근데 지금은 뭐야? 절대평가잖아. 그렇잖아. 90점만 맞아도 된다고. 즉 3개, 운 좋으면 4개 틀려도 1등급인 거야.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무슨 대단한 방법을 찾을 필요가 없다니까. 맞을 것만 정확히 맞아도 1등급이야. 그래서 지금 수능 영어에서 내가 1등급을 받아야 된다 또는 2등급을 받아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가 목표한 문제만 정확히 맞으면 돼. 즉 적극적인 성공이 필요한 게 아니고 실패만 하지 않으면 돼. 자, 그럼 선생님이 수능 영어에서 실패하는 방법을 여기다 모아놨다고. 즉 선생님이 수능 영어에서 실패하는 3가지 대표적인 이유를 정리해 줄 테니까 이것만 피하면 성공이야. 자, 선생님이 재수생 상담하면서 궁금증이 생긴 거야. 그러니까 나는 좋은 대학을 간 애들도 궁금하고 수능을 잘 본 애들도 궁금한데 성공의 이유는 각자 다양하다니까. 근데 실패의 이유는 어느 정도 정형화돼 있다고. 재수생 상담을 하면 일정한 패턴이 나오는 거야. 뭔 말이냐면 6월, 9월에는 자기가 원하는 점수를 받았어. 근데 수능은 실패했어. 그럼 생각해봐. 얘는 실력은 있는 거야. 그렇잖아. 그러니까 내가 고3 애들한테 물어보면, 현장 강의 때 고3 애들한테 물어보면, 자, 수능에서 실패한 이유가 뭘까요? 라고 물어보면 고3 애들은 대부분 실력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근데 실질적으로 빈칸, 문장삽입, 어법처럼 고난도 유형 이런 것들은 수능 직전에는 대부분 성적이 올라와. 그래서 어법은 100% 다 맞게 되고 어법은 나올 게 나오거든. 빈칸하고 문장삽입에서 1개씩 정도 틀리게 돼 있다고. 그럼 이것 때문에 1등급이 깨지는 게 아니라니까. 그렇다면 실패 이유가 뭘까? 이게 궁금한 거지, 선생님은. 그지? 물론 공부를 안 해서 실력이 없어. 그러면 이제 탈락이고. 그럼 나름대로 공부를 했어. 6월, 9월을 잘 봤어. 근데 수능을 못 봤어. 그게 궁금한 거지. 그잖아. 공부를 안 해서 시험 못 본 거 어떡할 거야? 그건 지가 지 인생 조지는 거니까 상관없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 실력도 올렸어. 6월, 9월을 잘 봤어. 근데도 수능을 못 본 애들이 재종반에 가면 엄청 많아. 오케이? 적어도 그런 상황은 피해야 된다. 자, 그럼 실패 이유가 뭐겠어? 실력이 있는데 실패한 이유. 자, 실력 있는 재수생들이 말하는 수능 실패 이유야. 그지? 이걸 갖다가 선생님이 상담하면서 나름대로 2가지로 분류를 해봤더니 나름대로 성공했던 애들하고 실패한 애들의 차이점은 이거야. 성공한 애들하고 실패한 애들의 차이점은 루틴이 있냐 없냐. 즉 뭔 말이냐면 재수생들을 내가 상담해보면 시험장 가서 이상한 짓을 해. 그렇잖아. 다 이유가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시험장에서 미쳤나 봐요. 다 이런 소리라고. 뭔 말이냐면 수능 시험장에서 3교시 영어를 볼 때 정신적으로 압박감, 긴장감 이런 게 처음 겪어보는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안 하던 짓을 하게 된다니까. 더군다나 국어 수학을 보고 나서 3교시에 보는 거잖아. 그러면 내가 국어 수학을 정말 잘 봤다 이렇게 생각하는 고3 수험생은 많지가 않거든. 그래서 이상한 짓을 하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 긴장은 누구나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봤을 때는 다 긴장할 것 같은데? 근데 차이점은 뭐야? 루틴이라는 거지. 루틴이 있는 사람은 긴장을 해도 생각해봐. 우리가 긴장한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자기 이름을 까먹거나 이러진 않을 거 아니야. 내가 긴장한다 해서 숟가락질 하는 법을 갖다가 잊어먹고 이러진 않는다고. 예를 들면 즉 실패를 막아주는 나만의 루틴을 만들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기계적이고 반복적이어야 돼. 적어도 영어가 45문제잖아. 그러면 40문제 그지? 5문제를 제외한 40문제는 기계적으로 풀 수 있어요. 뭔지 알겠어? 그리고 나머지 5문제에서 2문제만 맞아도 1등급이야. 뭔지 알겠지? 그래서 루틴 만들기인데, 자, 그러면 3가지로 나눠볼게요. 루틴에 대해서. 자, 듣기 시간에 독해 풀기인데, 자, 봐봐. 이건 너희들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시중에 있는 듣기 교재는, 그잖아. 17문제가 듣기잖아. 그러니까 시중에서는 일반적으로 듣기 시험을 갖다 학원에서 보든 집에서 풀든 학교에서 보든 듣기만 푸는 거야. 근데 실제 시험장 가면 너는 듣기 시간에 독해 문제를 푼다고. 왜? 시간이 부족할지 모르니까. 근데 문제는 뭐야? 평소에는 연습을 안 해. 평소에는 17문제 푸는 것만 해. 그래놓고 막상 시험장 가면 뭐야? 독해 문제를 푼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안 하던 짓이라는 거야. 자, 2번째.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야? 어려운 문제를 건너뛸 수 있어야 돼. 내가 말했잖아. 3개, 4개 틀려도 1등급이라니까. 그럼 뭐야? 어려운 문제 한두 개를 갖다가 건너뛰어야 되는데 걔를 건너뛰지를 못하는 거야. 즉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오래 붙잡고 있다고. 이것도 평소에 연습이 안 돼 있어서 그래. 루틴이 돼 있어야지. 그잖아. 듣기 시간에 독해 푸는 연습. 그잖아. 어려운 문제를 과감하게 건너뛰는 연습. 이런 게 안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루틴 없이 들어가니까 뭐야? 시험장에서 당황하고 긴장하면 패스를 못하고 그 문제를 붙잡고 있는 거야. 그거 틀려도 1등급 맞는데 지장이 없는데. 자, 3번째. 시간 운영. 이것도 정말 중요한 거야. 자, 시험장 갔어. 너무너무 잘 풀려. 그러니까 뭐야? 정성껏 푼다고. 그래서 막 다 맞은 것 같아. 근데 38번쯤 됐는데 뭐야? 7문제 남았는데 시간이 없어. 이런 경우도 비일비재하다니까. 즉 뭔 말이야? 시간 운영에 대한 연습이 전혀 없다 보니까 시험장 가서 시간 부족이 나타나 버린. 이 3개를 갖다 루틴으로 만들어. 자, 하나씩 설명을 해볼게. 듣기 시간에 독해 풀기인데 꼭 해야 돼. 꼭. 그러잖아. 대부분의 애들이 실질적으로 시험장 가면
시간이 부족할지 모르니까 수험생 10명 중에 8명, 9명이 듣기 시간에 독해를 푼다? 근데 평소에 연습은 안 해. 그래서 이걸 반드시 루틴으로 만들어야 돼. 자, 어떻게 만드냐면 듣기가 17문항이잖아. 그럼 여기서 2개로 나눠야 돼. 자, 10문항은 듣기를 하면서 독해를 풀어도 돼. 왜? 쉬우니까. 그 대신 7문항은 독해를 풀면 안 돼. 왜?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걸 구분해 놓는 게 평소에 이미 정해져 있어야 돼. 루틴으로. 그래서 이 10문제 할 때는 왔다 갔다 하면서 독해를 풀 거야. 이거 할 때는 독해 안 풀고 듣기에 집중할 거야. 이렇게 정리가 돼 있어야 돼. 자, 그러면 어떤 게 어려운 거냐? 자, 쌤이 여기다 표시해 볼게. 우선 선택지가 영어인에는 왔다 갔다 하면 안 돼. 뭐면 알지? 선택지가 영어인에는 반드시 그 선택지를 미리 읽어놓고 있어야 돼. 문제하고 문제 사이 시간에. 뭐면 알겠지? 자, 두 번째. 9번에 나오는 계산 문제. 그지? 뭐 금액이 얼마인가요? 이런 거 계산 문제는 왔다 갔다 안 하는 게 좋아. 요 두 개는, 요 두 가지 유형은 철저하게 듣기에 집중하기. 자, 그러면 이 10문항, 요 7문항을 제외한 이 10문항은 정답률이 95% 가까워. 아주 쉬워. 그러면 내가 왔다 갔다 해도 틀릴 가능성이 거의 없어. 그러면 이 10문항 때 독해를 풀어야 돼. 근데 뭐가 정해져 있어야 돼? 내가 어떤 독해 문제를 풀지가 정해져 있어야 돼. 자, 이 6문제야. 18번 목적, 19번 신경, 그 다음에 일치 4문제. 이 6문제가 정답률이 90%가 넘는 문제야. 이 6개만큼은 항상 쉽게 나와. 독해에서. 따라서 듣기 쉬운 10문항하고 독해 쉬운 6문항 요 2개가 맞물려야 된다.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듣기에서 루틴은 어떻게 해야 된다? 첫 번째, 10문제는 왔다 갔다 할 거다. 7문제는 듣기에만 집중할 거다. 자, 집중할 건 요 2가지. 그 다음에 10문항 할 때는 독해를 풀 거다. 6개? 이 6. 됐지? 여기서 자기가 조금 줄이고 조금 늘리는 건 가능해. 25번 같은 경우가 도표일치인데 선생님 저는 25번은 안 할래요. 이렇게 될 수도 있어. 선생님 저는 여기다가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시간 부족이 너무 심각해서 듣기 할 때 독해를 2개 더 풀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다 선생님하고 추가하면 되는 거지. 의논해서. 뭔 말이었지? 자, 듣기 루틴은 이렇게 잡혀야 돼. 반드시. 그 대신 요 6개를 4개, 5개로 줄일 수도 있고 이걸 7개, 8개로 늘릴 수도 있다. 됐지? 그건 자기 나름대로 상황을 보면서 선생님들하고 상담해서 결정하면 되겠네. 자, 그 다음 두 번째. 어려운 문제 빨리 패스하기. 자, 봐봐. 절대평가잖아. 3개 틀려도 1등급이야. 운이 좋으면 4개 틀려도 1등급이야. 따라서 대단한 문제가 아니라니까. 맞을 문제만 정확히 맞아도 1등급이야, 실제로는.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건 최종반에서 테스트를 해본 건데 9개를 별표 치고 건너뛰었어. 평균적으로. 예를 들면. 즉 36개는 풀고 9개는 건너뛰었어. 그래서 처음에 풀 때 36개 쉬운 걸 푼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려운 문제 9개를 푼 거지. 근데 이때는 이미 여유가 있지. 왜? 쉬운 건 미리 풀었으니까. 자, 이렇게 되면 9개 중에 보통 몇 개를 틀려? 3개 정도를 틀린다. 그러면 6개를 다 정확히 맞았다는 건 아니야. 3문제는 정확히 맞고 3문제는 찝찝한데 맞긴 맞는다는 거지. 그래서 보통 9문제 기준으로 3개 틀린다고. 그러니까 9문제 정도 패스하고 넘어가도 지장이 없다니까. 따라서 봐봐. 이게 정말 중요한 거야. 이게. 즉 쉬운 문제를 먼저 풀고 어려운 문제는 나중에 푼다. 이게 시험은 대박을 치겠다 이런 마음으로 접근하면 안 돼. 절대 내가 시험을 실패하지 않겠다. 약간은 이런 방어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뭔지 알겠지? 그래서 우선 쉬운 문제를 맞아. 그럼 어려운 문제를 풀 때 내가 이미 시간적 정신적 여유가 있다니까. 그게 정말 중요한 거야 시험에서는. 됐지? 그래서 내가 풀어도 틀릴 가능성이 높은 문제를 딱 정해놓고 쉬운 문제 먼저 풀고 어려운 거 나중에. 자, 꼭 명심해야 돼. 쉬운 거 먼저 어려운 거 나중에. 이건 과목 불문하고 중요한 거. 자, 그 다음에 패스를 하라 했더니 풀다가 패스하면 의미가 없어. 자, 34번을 푸는데 3분 동안 풀었어. 안 풀리네? 자, 별표 치고 넘어가. 이건 의미가 없다고. 이미 시간 날리고 정신 날린 상태야. 뭔 말인지 알겠지? 자, 패스는 빨리 해야 의미가 있어.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평소에 연습을 해놔야 돼. 내가 건너뛰 패스할 유형을 정해놓고 과감하게 건너뛰는 연습을 해야 된다. 뭔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러면 이게 지금 18번부터 45번을 선생님이 도식화를 해놓은 거야. 독해를. 자, 그러면 여기서 선생님 어떤 문제를 건너뛰어야 되나요? 일반적인 기준을 선생님 정해줄게. 우선 이 노란색 박스는 건너뛸 준비를 하는 게 좋아. 31번부터 39번 사이에가 고난도가 집중되니까. 그지? 그리고 이 중에서도 선생님 9문제는 너무 많아요. 그 중에서도 좀 찍어주세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33, 34, 37, 39가 좀 어렵게 나왔었어. 일반적인 거야. 일반적인 거. 따라서 요 박스 31번부터 39번은 건너뛸 마음의 준비는 해야 돼. 풀다가 안 풀리네? 그럼 과감하게 건너뛰어라고. 그 중에서도 33, 34, 37, 39가 특히 어려울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 자, 이건 뭐야? 1등급 기준으로 얘기한 거야. 자, 근데 2등급 또는 내가 멘탈이 너무 약해. 완전 유리 멘탈이야. 나는 그냥 어려운 문제 만나면 정신이 잃어버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20번에서 24번 이 구간도 조심해야 돼. 왜냐하면 평소에 비해서 수능 때 이 구간이 상당히 어려워져. 이 노란색은 평소에도 계속 어려워. 근데 이 빨간색은 수능 때 상당히 난이도가 올라간다고 일반적으로. 왜? 애들이 실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1등급 비율을 유지하려면 시험이 6월, 9월 수능으로 갈수록 난이도를 조금씩 올리는 경향이 있다고. 근데 이 노란색은 원래 어려우니까 난이도를 높이긴 힘들어. 여기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그리고 이때는 생각해봐. 내가 18번, 19번 이미 풀었고 듣기 때. 듣기 끝나고 처음 만나는 구간이야. 그래서 뭐야? 독해의 가속도가 붙어있지가 않다고. 그래서 여기서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으니까 자, 이 구간 여기서도 특히 21번하고 24번은 패스할 마음의 준비를 해내는 게 좋아. 뭔 말인지 알겠지? 이게 밑줄의 의미고 이게 제목인데 이 두 개는 어려울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오케이? 이렇게 하면 되겠네. 빨간색은 2등급 또는 멘탈이 유리멘탈인 사람 기준으로. 선생님 근데 저는 이런 객관적인 기준 말고 제 나름대로 주관적인 기준을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그럼 이렇게 하면 돼. 자, 이걸 갖다 이제 모의고사를 풀 때마다 이 양식에다 기록을 하는 거야. 이렇게 지금 우리 학원에 있는 재원생 걸 내가 하나를 가져왔는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양식을 만들어. 그리고 모의고사를 갖다 풀 때마다 이렇게 채점 표시를 해. 자기가 틀린 유형을 이렇게 계속 표시해 나가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아, 나는 어법하고 빈칸하고 문장 삽입이 약하구나 이렇게 잡힌다고. 그럼 자기는 요거에 해당되는 유형을 건너뛰면서 푸는 것도 자기 나름대로의 주관적인 기준을 만드는 거야. 됐지? 오케이. 그래서 요것도 패스도 루틴이 정해져 있어야 돼. 나는 이 문제는 건너뛸 거야. 건너뛴다라는 건 포기하는 게 아니야. 쉬운 문제를 먼저 풀고 이 문제는 내가 이따 나중에 여유 있게 다시 만날 거라고. 뭔 말인지 알겠지? 자, 그 다음 세 번째가 정말 중요한 게 뭐야? 시간 운영이야. 선생님이 재수생 상담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생각 밖으로 애들이 시간 운영에 대한 그게 없어. 그냥 열심히 푸는 거야. 그랬는데 선생님 저 10분 남았어요. 이건 자랑이 아니야. 10분이 남았다는 건 세상 나쁜 짓이라니까. 그 10분 동안 뭐 할 거야? 뭐 탐구 공부할 거야? 10분이 남았다는 건 그만큼 속도를 높였다는 뜻이고 쓸데없이 그만큼 뭐야? 실수의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뜻이라고. 뭔 말인지 알지?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 시험은 70분을 1분도 아끼지 말고 가득 써야 돼. 가득. 그러려면 뭐야? 시간 운영을 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남아도 멍청한 거고 시간이 부족한 것도 멍청한 거야. 뭔지 알겠지? 자, 그러면 여기는 선생님이 금방처럼 대략적인 기준을 만들어 줄 테니까 이걸 자기 나름대로 자기 걸로 만들어야 돼. 자, 대략적으로 이렇게 한번 3번 정도 시간 운영을 한다고 생각해 볼게. 자, 듣기가 끝나면 보통 45분 정도가 남아. 그지? 44분에서 46분 정도가 남는다고 쳐볼게. 자, 그럼 우선 18번부터 30번까지 푸는 거지. 근데 내가 여기다 기준 시간을 잡아줄 수가 없다니까. 왜냐하면 생각해봐. 18번부터 30번이면 13문항이잖아. 근데 아까 내가 말했잖아. 듣기 시간에 독해를 풀어야 된다 했잖아. 그럼 어떤 애는 4개를 풀었을 거고 어떤 애는 6개를 풀었을 거고 어떤 애는 8개를 풀었을 거 아니야. 따라서 남은 문제가 얘는 9개가 남았을 거고 얘는 7개가 남았을 거고 얘는 뭐야 5개가 남았다니까. 따라서 선생님이 정해줄 수가 없고 자기가 정해야 돼. 자, 첫 번째 30번까지 풀고 몇 분이 남아야 되는지 자기 나름대로 루틴을 만들어 기준을 만들어라고. 근데 이건 뭐하고 관련성이 있다? 듣기 시간에 독해를 몇 문제 풀었는지하고 관련성이 있다. 됐지? 자, 두 번째 이제 40번. 자, 31번부터 40번이면 10문항이야. 근데 이것도 내가 정해줄 수가 없어. 왜냐하면 생각해봐. 분명히 내가 아까 31번부터 39번은 어려우니까 패스하라 했잖아. 근데 어떤 애는 4개를 패스했어. 어떤 애는 2개를 패스했어. 어떤 게 6개 패스했어. 그럼 또 뭐야? 역시 이 구간에서 푼 문제 개수가 다를 거 아니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아까 우리가 루틴 1에서 했던 듣기 시간에 독해 몇 개 풀 건지 하고 이게 관련성이 있고 그 다음에 어려운 문제를 몇 문제 패스할지 하고 여기가 관련성이 있어. 뭔 말인지 알겠지? 따라서 구간별 시간 운영은 자기가 요 2개를 고려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주관적인 기준을 정해야 돼. 뭔 말인지 알겠지? 자, 그 다음 세 번째. 그러면 이제 뭐야? 자, 45번까지 풀었어. 그럼 이제 우리한테 기준은 뭐야? 아, 나는 4문제를 건너뛰어서 4문제가 남았고 10분이 남았네? 그럼 한 문항당 2분은 남았다. 왜? 총 4문제가 남고 10분이 남았는데 OMR을 작성해야 되니까 실질적으로 몇 분이 남은 거야? 8분이 남은 거야. 그럼 한 문제당 2분이 남았네? 이 정도. 자기 나름의 기준을 생각하라고. 이해돼? 자, 더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 볼게. 더 최악을. 자, 4문제가 남았어. 4문제가 예를 들면 4문제가 남았어. 근데 시간이 예를 들면 5분에서 6분밖에 안 남았어. 그럼 뭐야? 적어도 한 문제는 포기를 해야 돼. 이거에 대한 준비도 돼 있어야 돼. 어쩔 수 없어. 이런 상황이 안 온다는 보장이 없잖아. 그지? 자, 그래서 아까 우리가 정해놨던
나는 시간이 없다면 이 문제는 포기할 거야. 이것도 이미 다 정해야 돼. 그러려면 평소에 내가 풀어도 틀릴 문제가 뭔지를 알고 있어야 된다고. 이해되지 뭔 말인지? 그래서 내가 남은 문제하고 남은 시간을 고려했을 때 나는 4개 다 풀면 다 틀릴 것 같아. 그럴 때는 뭐야? 과감하게 하나 정도는 버려줘야 되고, 그럴 때 남은 문제를 보고 오케이, 내가 평소에 이 문제는 풀어도 정답률이 거의 없었어. 그럼 걔를 과감하게 버려줘야 돼. 말했어. 3개, 4개 틀려도 1등급이야. 뭐 뭔지 알겠지? 자, 됐고. 그러면 자, 선생님이 분명히 말했잖아. 제목을 수능 영어에서 실패하는 법. 실패하지 않으려면 뭐야? 그걸 피하면 된다 했잖아. 자, 내가 봤을 때 지가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 실력을 올렸어. 근데 실패를 했어. 왜? 시험장에서 이상한 짓을 하니까. 자, 시험장에서 이상한 짓을 안 하면 실패하지 않아. 자, 시험장에서 엄청난 긴장감, 압박감이 왔어. 근데 이상한 짓을 안 하려고 해. 그럼 뭐 해야 돼? 기계적이고 반복적인 루틴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루틴 3개 뭐다? 듣기 할 때 독해 풀기. 2번째, 어려운 문제 빨리빨리 넘어가기. 3번째, 시간 운영하기. 됐지? 그래서 실패하지 않으려면 결론은 뭐야? 기계처럼 풀어야 돼. 몇 문제는? 40문제는. 적어도 40문제 정도는 기계처럼 풀어야 돼. 자, 그러면 5문제는 어때? 5문제 중에서 2개 맞고 3개 틀려도 1등급이라니까. 이 5문제는 시험장에서 이제 뭐야? 순발력 있게 내가 풀어내야 돼. 그러면 영어 시험은 45문제가 아니고 뭐야? 5문제라고 생각해야 돼. 그리고 5개 중에 2개 맞으면 1등급.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내가 시험장에서 기계처럼 작동할 수 있게, 난 사람이 아니고 적어도 시험장에서만큼은 거의 기계다. 이런 자기만의 루틴을 만들어야 돼. 오케이? 그래서 시험장에서 너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긴장감이 있고 압박감이 있어도 버틸 수 있는 그런 루틴을 만들면 되겠네. 자, 다음번에도 선생님이 수능 영어에서 성공하는 방법, 그 정보를 모아서 또 만납시다. 다음에 봅시다.